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병원 신경과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대상의 대가 띠라는 의미로 피부에 띠를 두른 모양으로 포진이 생기는 병입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게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돼서 신경절을 따라 피부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깁니다. 신경절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도 대개는 한편으로 오고 신경분절을 따라 앞뒤로 퍼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수포가 발생해야 진단이 됩니다. 수포 발생 전에 감기 몸살과 같은 전구 증상과 통증이 찾아오는데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오한, 구역, 구토 등을 동반할 수 있고 수포가 발생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전구 증상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양상을 들여다 보면 칼로 베이듯 아프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린다, 송곳이나 바늘로 쑤시듯 아프다, 전기가 오듯 찌릿하게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포진이 피부 분절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분절에 오느냐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허리 분절로 오면 디스크 통증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두피에 수포가 확인되어 대상포진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1.6배 정도 더 잘 생긴다고 하면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의 환자에서 잘 생깁니다.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3분의 2가량이 60세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에서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20, 30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상포진은 전염력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수포에서 진물이 터져서 흐르는데 접촉을 하게 된 경우 면역 저하 환자들이나 수두를 앓지 않았던 아기의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을 초기에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발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바로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개체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어 초기 감염의 확산을 막고 감염 기간 및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다른 부위로 전파를 방지해서 추가적인 신경 파괴를 막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의 진행을 방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는 보통 7일에서 열흘 정도 쓰게 됩니다. 또한 피부 병변이 심한 경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연고 등을 사용하여 드레싱을 하기도 합니다. 눈을 침범하는 대상포진이거나 피부에 두 분절 이상을 침범했을 때 등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정맥주사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면마비가 동반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신경통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요한데 신경통 약인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성분의 약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 저하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통증이 오래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수포는 잘 관리하면 대개 2주 이내로 많이 가라앉게 되는데 통증은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치료된 한 달 이후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잠복하고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깨어나면서 해당 신경절 영역의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미처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 반영구적인 신경통이
신경 손상을 남겨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대상포진 환자의 4명 중 1명에서 피부 병변이 치유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였으며 나이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40대에서는 10%만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는데 7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합병증이 잘 생기고 처음 통증과 발진이 심했던 경우나 면역 저하 환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또는 평생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빨리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상포진 백신을 미리 맞아두는 것도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면부로 오는 대상포진의 경우 합병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눈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결막염, 각막염 등을 일으키고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귀 쪽 분절을 침범하는 경우 청력이 떨어지거나 안면마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눈이 침범된 경우는 안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고 귀 쪽은 이비인후과와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은 중장년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수두 백신은 1988년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수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세대이고 그만큼 대상포진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백신이 도입되었는데 국내에는 스카이조스터주와 조스타박스 두 가지 주사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효능 주의사항은 유사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대상포진이 전혀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 비율을 60% 정도는 낮춰주고 걸린다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비율도 60% 정도는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권장하는 백신입니다. 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며 만약 대상포진 발병 후에 예방접종을 받고자 한다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지나고 접종이 권장되는데 이는 발병 후에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증가해서 백신 효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유병률이 3명당 1명, 85세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는 50% 가까이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흔한 병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하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서 시력 저하나 안면마비,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병원 신경과 조혜진이었습니다.